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제가 일전에 대출 받는 순서, 어느 금융사부터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있다면 보험 약관대출, 그걸부터 이용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보험 약관대출은 전산에 등재가 안 되다 보니까, 신용정보사에 등재가 안 되다 보니까 신용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말씀드린 거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이제 1금융권, 시중은행이죠. 시중은행, 지방은행도 1금융권이에요. 그러니까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이게 다 1금융권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런 곳을 알아보시는데, 1금융권은 저희 같은 상담사한테 문의를 했다가는 2금융권을 이용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으니까, 1금융권은 무조건 시중은행에 방문을 해서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도저히 방문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대출을 신청을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로 또 자금 필요하다면 이제 그때 어쩔 수 없이 이제 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런 문의가 좀 요즘 자주 들어오더라고요. 1금융권부터 이용하는지는 알겠는데 2금융권을 이용을 하려면 어디서부터 이용을 하는 게 가장 좋겠느냐라는 문의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대출받는 순서 중에서도 2금융에서 대출 받을 때 어느 금융사부터 이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은지를 제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2금융이라면 어디가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우리 많이 취급하는, 놓고 있는 보험사가 있고, 그리고 상호금융이 있고, 그리고 이걸 적기 전에 자, 상호금융이라고만 하면 또 어디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상호금융은 신협, 그리고 새마을금고, 그리고 그 산림조합, 이런 데를 얘기하는데, 그런 데는 특별하게 본인들 조합원 아니면 거의 취급,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취급 잘 안 해서 일단 신협, 새마을금고만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신용카드사. 자, 신용카드사에서는 일반적인 신용대출도 취급하고, 그리고 카드론, 그리고 현금 서비스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2금융권이 캐피탈, 그리고 저축은행,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아, 여기 또 할부사가 있네요. 할부사, 자동차 할부사 그런데, 이런 데는 근데 거의 신용대출은 잘 취급을 안 하니까 이건 제가 제외를 해버릴게요, 그냥. 자, 1금융권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다 받았어. 이제 또 추가로 받으려고 물어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나와. 그러면 이제 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릴 것이 바로 이 보험사입니다. 보험사, 그리고 상호금융. 자, 왜 그러느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금리잖아요. 금리, 적용되는 이자가 보험사나 상호금융사가 여기에 있는 2금융권에 비해서 그나마 낮은 편이에요. 금리가 낮아요. 금리가 낮고, 그리고 또 신용 하락이 이거 역시 또 낮아요. 다른 금융사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자율을 줄여야 되니까 여기부터 알아보는 거고, 거기에다가 내 신용도도 조금이라도 덜 낮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부터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단점이 좀 있죠. 여기가 거의 자격 조건 수준이 은행 1금융권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사실 쉽지가 좀 않아요. 부결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찔러보고 나서 부결 났어, 신청을 했는데 부결 났어, 나한테 손해보는 거 있나요? 손해보는 거 없어요. 내가 이 사람들 얼굴 보기가 창피해. 이 사람들
창피하다? 이 사람들하고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 길거리 가다 마주치면 저번에 대출 신청했는데 부결난 사람 그러고 다닐까요? 기억도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보고 여기서 구해지면 좋고 근데 여기서 안 돼. 여기 마저도 안 돼. 아니면 여기서 구했는데 또 자금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이 순서를 알아봐야 하는데 금리가 우선적이다. 신용 하락이 우선적이다. 또 하나 있겠네. 대출 금액이 우선적이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차이가 좀 있죠. 뭐 여기도 당연히 적용은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기를 이용을 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거의 제 생각에는 이용도 해볼 생각도 안 했겠지만 신청해가지고 부결난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신용카드사, 캐피탈, 그리고 저축은행 여기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금리를 따진다. 첫 번째 금리를 따진다. 어디가 가장 낮을까요? 제가 봤을 땐 셋 다 동일합니다. 그냥 다 동일해요. 별 차이 없어요. 내 신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세 군데 다 비슷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럴 거예요. 내가 캐피탈 써보고 그리고 저축은행 써봤는데 저축은행 이자가 훨씬 더 높더라. 그럴 수 있어요. 왜? 저축은행만 해서 우리나라에 거의 80개 가까이 있어요. 캐피탈만 해서 열 몇 개가 있어요. 금융사마다 자기네들 조건이 다 달라요. 어떤 금융사는 금리가 좀 낮은 대신에 금액이 적은 곳이 있고 어떤 데는 금액이 많은 대신에 금리가 좀 높은 데가 있고 그래요. 어떤 금융사를 이용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저축은행, 어떤 캐피탈을 이용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틀릴 수 있고 또 하나 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았어.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12%에 받았어. 그리고 나서 돈이 또 필요해서 저축은행에다 문의를 했더니만 얘네들은 16%를 달래. 아니 이렇게 저축은행 이자 비싸요. 나 여기 12% 이용했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진짜 이런 분들은 이제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른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자, 캐피탈을 이용했을 때 예를 들어 갖고 본인 신용 점수가 700점이라고 쳐요. 700점에서 이 금리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하락할 거 아닙니까? 이 점수가. 하락한 점수에서 저축은행에 신청하니까 당연히 이제 이 하락된 점수로 금리 산정이 되니까 금리가 더 높게 형성이 되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왜 여기는 더 낮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자, 두 번째. 금리는 그러니까 어떤 금융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세 군데 다 비슷하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러면 나는 두 번째로. 그러면 신용 하락이 그나마 좀 적은데 거기 어디냐? 라고 하신다면 저는 신용카드사를 먼저 추천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캐피탈, 그리고 저축은행. 신용 하락은 이렇게 안 나와. 신용카드 하나 더 있나? 없네. 일단 보이죠? 희미해도. 자, 신용카드사, 그 다음 캐피탈, 그리고 저축은행.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단서가 하나 붙어요. 한 건만 이용했을 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건 또 한 건 이용하지 뭐 여러 건 이용하냐 얘기할 수 있는데, 카드사의 일반 신용대출은 한 건을 받겠지만 카드론하고 현금 서비스는 다르잖아요. 카드론하고 현금 서비스는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여러 번이고 나눠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돼요? 나눠서 받게 되면 받을 때마다 신규 대출이 발생되는 거예요. 받을 때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이 계속 떨어지죠. 그러면은 캐피탈 저축은행보다 더 하락을 많이 해요. 같은 금액이어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1000 빌리고 여기 캐피탈에서 1000, 저축은행 1000 빌리는데 신용카드사에서는 카드로 예를 들어서 빌리는데 내가 1000만 원까지 되는데 돈이 지금은 100만 원 필요하니까 100, 그 다음에 200,
그 다음 300.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을 이용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건 한 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신용이 많이 하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받았을 때 신용 하락만 본다면 신용카드사 그리고 캐피탈저축은행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건 받으면 이게 안 된다 이거죠. 이 순서가 틀려진다 이거예요. 이런 신용 하락을 볼 수 있고, 다음으로 이제 대출 금액. 어디가 금액이 많이 나올까요? 라고 했을 때, 자, 일단 1금융권에서 대출을 다 받았어. 추가로 자금 필요한데 대출이 좀 많이 필요해. 당장 급하게 쓸 돈. 내가 금리도 낮으면 좋겠지만 첫 번째 우선을 둔다면 금액이 일단 많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금리가 좀 높더라도 신용 하락이 좀 많더라도 내가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제가 봤을 때는 저축은행하고 여기다 적으면 되겠구나. 저축은행, 너무 안 나오는데, 저축, 그 다음 캐피탈, 그리고 신용카드사 라고 순서를 정하고 싶어요. 근데 저축은행 캐피탈도 애매하네요. 평균적으로 나가는 대출 금액을 따진다면은 저축은행이 평균적으로 더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제가 갑자기 고민을 좀 했냐면, 저축은행에서 사람들이 대출 한꺼번에 많이 받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필요할 때 찌끔찌끔 받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이용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라는 말보다는 많이 받은 사람들 봤을 때, 많이 받는 채무자들 봤을 때 어디가 더 제일로 잘 나오냐,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저축은행을 먼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 다음 캐피탈 순으로 볼 수 있고, 신용카드는 신용대출은 뭐 조금밖에 안 나오고, 카드론 이거 뭐 정해져 있는 것이고, 현금 서비스는 뭐 볼 것도 없고. 자, 그래서 이 순서대로 생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출 금액도. 자, 금리가 낮은 것부터 나는 이용하고 싶다 라면은 이 세 군데를 다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럼 조회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조회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또 갑자기 또 그게 또 생각나는데, 우리 어플 통해서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몇 번, 수십 번 얘기했는데, 뭐 토스, 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그냥 내 거 정보 한 번 입력이 수십 곳에서 한꺼번에 그냥 조회를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다 광고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거기서 조회했을 때는, 막상 조회했을 땐 가능하다고 떠요. 근데 신청을 해보니까 안 돼. 혹은 금액이 2천만 원 가능하다는 것이 신청해보니까 500이나 꼴랑 나오면서, 금리는 처음에 나왔을 때 뭐 10%로 하겠다가 막상 신청하니까 뭐 19% 나와버리고. 순 다 광고예요. 그건 그 해당 플랫폼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거라서, 일단은 좋은 조건으로만 결과 내주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막상 진행했을 때는 그 결과가 완전히 딴판이 틀려집니다. 저희 상담사들한테 조회 요청을 하면 그 기본 정보를 다 정확히 확인해가지고 조회를 입력하잖아요. 가조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조회에서 나온 금액하고 고객님께서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보내주신 서류하고만 차이가 없으면 거의 그대로 수익이 나요. 근데 그런 어플, 그런 데를 통해서 해버리면 조회 기록만 뭐 수십 군데만 한꺼번에 딱 올라가 버리고 제대로 된 결과물을 받기가 어려워요. 조회 많다고 해서 신용이 하락하지는 않다고 했어요, 제가. 다만 신용이 올라가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너무 조회 기록이 많아 버리니까 이게 제대로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조회는 상담사, 저희 같은 상담사 통해서 조회를 꼭 하시길 바라고요. 어찌됐든 금리를 알려면 카드사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캐피탈이나 저축은행도 한 서너 군데 정도는 비교를 해서 어디가 금리가 가장 낮은지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신용 하락이 나는 가장 걱정이다 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은 신용카드사 먼저, 그리고 캐피탈, 그리고 저축은행 순서로 하시면 되고, 나는 뭐 금리도 낮고 하락도 덜 되면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금액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저축은행 우선순위, 그 다음 캐피탈, 신용카드사를 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 사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 또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빚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뭐 엉뚱한 데부터 막 이용을 해가지고 금리적인 면에서 피해를 보고 신용적인 면에서 피해를 보고 금액적인 면에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짜봤고요. 가능한 대출은 어찌됐든 안 받고 꾹꾹 참을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참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